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어디든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혹은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정혜은 57.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4해째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 창밖엔 그늘진 햇살.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안녕하세요. 밤기록입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격정과 긴장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더 자극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가져올 테니까요. 이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현관문 너머로 낯익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은아, 문 좀 열어봐. 나 왔어. 친구 말순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좋은 일이지. 자, 이거 봐. 말순은 혜은에게 전단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기심 어린 웃음이 서려 있었다. 묻지마, 관광버스. 목적지도 몰라. 그냥 타면 돼. 묻지마. 이름이 왜 그래? 무섭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짜릿한 거야. 아무 데로나 가보는 거. 사람도 보고 바람도 쐬고.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래? 그래. 어디든 좋겠네. 그냥 조용한 데였으면. 남편이 떠난 후 혜은은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무력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은 하루 일과를 살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진 속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겨우 잠이 들었다. 적적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활기라곤 찾을 수 없었다. 혜은은 그런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그렇게 혜은은 목적지 없는 여행을 택했다.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길, 그건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더욱 끌렸다. 드디어 묻지마 관광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다. 혜은의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무력감이 싫어서 말순의 말대로 시도는 했지만 어떤 여행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조금 겁나기도 했다. 말순은 그런 혜은을 보여 장난을 쳤다. 뭐 어때? 너도 싱글. 나도 싱글. 그냥 즐겨. 한 번쯤은 상황에 널 맡겨도 돼.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도 돼. 그 말에 혜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앞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각자의 사연을 가방 속에 숨긴 채 마치 잠시 도망치는 사람들처럼. 혜은은 표를 쥐고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버스의 뒷자리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불편하진 않으시죠?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는 정중했다. 아, 제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정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 속에 묘한 온기가 있었다. 말 한마디에 숨이 약간 흔들릴 만큼의 온기. 혜은은 옆자리에 도윤이 의식되었지만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다. 혜은아, 초코파이 먹을래? 뒷자리에 앉은 말순이 물었다. 괜찮아, 단 건 별로야. 이미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건 혜은 한 사람뿐인 듯 했다. 그때 이 관광 모임의 총무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났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여행 동안 함께 할 파트너를 정하겠습니다. 이미 짧은 대화로 옆 사람과 마음이 맞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짝이 되셔도 좋습니다. 만약 친구분과 앉으셨거나 파트너를 찾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들고 있는 박스 안에 손을 넣어 종이 하나를 꺼내시면 됩니다. 종이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손을 넣으실 때는 살살 다뤄주세요. 종이가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총무의 야한 멘트에 숨이 넘어갈 듯 웃어댔다. 혜은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 있는 도윤이 의식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윤이 혜은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쪽과 짝이 되고 싶은데 어떠세요? 혜은은 부끄러웠다. 하지만 혜은도 도윤이 싫지 않았다. 굳이 누군가와 파트너가 돼야 한다면 그 사람이 도윤이길 혜은은 이미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럼, 네. 혜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파트너가 되었다. 도윤은 총무가 다가오자 그렇게 전달했고 다른 사람들의 낮은 이야기가 혜은의 귀에 들렸다. 아, 내가 저분과 파트너가 되고 싶었는데. 누군가도 도윤을 원하고 있었나 보다. 혜은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승리감 같은 것이 그녀를 기분 좋게 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단 걸 싫어하는 사람치고 표정이 참 따뜻하시네요. 네, 보통 외로운 사람들이 단 걸 찾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번째 대화였다. 그 말이 혜은에게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달지도 않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오래 남았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혜은은 커피를 한 잔 샀다. 그때 그가 다가왔다. 따뜻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 추위를 많이 타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아직 누군가의 온기를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순간 그녀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저 커피 한 잔이었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뜨거웠다.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 사람들은 졸고 버스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혜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빛은 멀리 어딘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 했다. 오늘 어디로 간대요? 모르죠. 그게 묻지마 버스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누구도 묻지 않으니까.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묻다 보면 그때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 말에 혜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상하게 묻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침묵이 깨지지 않길 바랐다. 도착한 곳은 바다였다. 비가 갠 뒤의 공기, 짙은 짠내, 그리고 붉게 물든 노을. 야, 혜은아. 여기 좀 와봐. 사진 찍자. 말수는 어린 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먼저 가. 난 잠깐 바다 좀 볼게. 그녀는 혼자 파도 앞에 섰다. 누군가의 이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물결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잊을 때가 됐을까?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나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가 봐요. 그럼 다행이에요. 익숙해지면 마음이 죽잖아요. 바람이 스쳤다. 그의 눈빛이 너무 가까웠다. 혜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왠지 오래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외로운 사람들은 같은 향기를 알아보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파도 소리에 숨을 섞었다. 혜은아, 도윤 씨 사진 찍자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와 나란히 걷는 동안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순간 혜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한동안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았다. 저녁을 먹고는 모두들 유흥주점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파트너와 가까워져 있었고 대부분 그들은 과감한 스킨십을 서슴지 않았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농도가 진한 커플들도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에 사람들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혜은은 그 분위기가 어색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하지만 혜은도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건 아니었다. 그저 너무 조용히 살아온 삶이 길어 익숙치 않은 것 뿐이었다.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도윤도 조용히 혜은을 배려하며 몇 마디의 말을 건네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이켰다. 상우 씨. 거긴. 도윤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야한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혜은은 깜짝 놀라 도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다른 한 커플이 앉아 있었고 여자는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였다. 혜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아,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도윤도 혜은을 바라봤다. 도윤 역시 당황한 것 같았다. 하지만 주점 여기저기 이미 커플들은 뜨거워지고 있었다. 서로를 끌어안고 브루스를 추거나 입을 맞추고 상대의 신체 부위에 손이 올려져 있었다. 혜은의 손은 작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욕정의 향연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아래가 조금씩 뻐근해지는 걸 느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이었다. 내가 욕정을 느끼는 것인가? 내 몸이 아직도 여자로 살아있는 것인가? 도윤이 떨리는 혜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밤은 조용했다. 펜션 창밖으로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여행객 대부분은 잠들었지만 그녀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다. 낯선 방, 낯선 공기, 그리고 낮 동안 자꾸 마음을 흔들던 그 사람. 문 밖으로 발소리가 났다.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두드림이 들렸다. 혹시 잠 못 주무시죠? 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바람이 너무 세서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같이 마시면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테라스의 조명 아래 두 잔의 머그컵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이상하죠. 낮에는 수십 명이 함께 웃었는데 이 시간엔 세상이 우리 둘뿐인 것 같아요. 조용하니까요. 조용하면 사람 마음이 더 잘 들리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어디선가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미안해요. 남편분 이야기 들었어요. 왜 미안해요? 그냥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당신은 아무 자리도 대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대신 눈을 감았다. 혜은의 얼굴 위로 도윤의 그림자가 덮여지고 도윤이 혜은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다. 부드러웠다. 그의 입술의 감촉이. 혜은은 도윤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 때문이었는지 그녀의 마음이 도윤을 더 원하고 있었는지 혜은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지금은 그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그의 다정함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혹시 싫거나 멈추고 싶으시면 말하세요. 싫지 않아요. 혜은은 도윤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은 이전보다 더 길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순간 혜은은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57살 여자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의 자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지만 혜은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냥 도윤에게 더욱 폭 안겼다. 그의 키스에는 부드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가 혜은을 내려다보며 작게 웃음을 지었다. 예뻐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네.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혜은 씨는 여전히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오늘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가슴이 뛰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심장이 뛸 수 있다니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솔직해질까요? 네, 좋아요. 도윤의 손이 혜은의 니트 위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손길이 옷 위를 스칠 때마다 혜은의 잠들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 떨림과 흥분이 느껴졌다. 주점에서 느꼈던 뻐근함이 다시 느껴졌다. 순간 혜은의 입에서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나 아직 여자인 것 같아요. 도윤은 혜은이 귀엽다는 듯 미소 지었다. 혜은 씨 아주 매력적인 여자 맞아요. 도윤은 혜은을 번쩍 안아들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혜은을 침대 위에 눕혔다. 싫으시면 멈출게요. 혜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다시 혜은을 어루만지지 시작했다. 혜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혜은의 옷 속으로 들어와 혜은의 브래지어를 풀어냈다. 혜은의 귓가에 닿는 그의 숨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지는 걸 느꼈다. 그는 혜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는 천천히 그녀의 가슴으로 내려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손은 쉬지 않고 그녀의 몸을 정성스럽게 쓰다듬었다. 이내 혜은의 속옷은 모두 사라졌다. 부끄러워요. 예뻐요. 대신 나도 벗을게요. 그는 서슴없이 그의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 낮에 진중하고 젠틀과는 다르게 과감하고 남자답게 느껴졌다. 가슴은 단단하고 넓었다. 혜은이 도윤의 가슴과 팔을 쓸어내렸다. 여전히 멋있으세요. 도윤은 다시 혜은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을 애무했다. 세심하고 정중하게. 그의 혀와 그의 손과 그의 묵직한 아래가 혜은의 맨살에 느껴졌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신음이 나올 것 같았다. 괜찮아요. 뱉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혜은은 그제야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움직임에 혜은의 신음은 멈추지 않았다. 혜은의 굳었던 온몸이 열리고 있었다. 57세의 중년 여성의 몸이 아니라 그저 여자였다. 혜은은 몸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 도윤은 천천히 그의 것을 혜은의 몸 안에 밀어넣었다. 아! 혜은의 신음과 함께 그가 혜은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움직였다. 혜은은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다시 피어난 혜은의 몸은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윤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도윤은 더욱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온몸은 흥건하게 젖었다. 뜨거운 체온이 쌀쌀하던 방 안의 기온을 바꿔놓았다. 나이가 들어도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도윤이 혜은의 몸에서 빠져나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품에 안고 있었다. 조용히 혜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그녀가 그대로 잠들 수 있도록 토닥였다. 그건 오래된 슬픔이 잠시 쉬어가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새벽이 밝았다. 버스는 다시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바다를 떠올렸다. 서울로 돌아온 혜은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하루를 떠올렸다. 파도 소리, 붉게 물든 노을, 그리고 도윤의 손길.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달아오르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현실 앞에서는 어쩐지 부끄럽고 낯설었다. 말순이 먼저 다가왔다. 어때, 혜은아? 설레지? 혜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설레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해. 그런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며칠 후 혜은과 도윤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전화와 메시지 속 작은 일상 이야기가 어느새 마음의 중심을 채웠다. 도윤은 늘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당신 덕분에요. 그들은 서로의 일상 속 작은 순간까지 공유하며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혜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도윤의 서재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친구처럼 때로는 뜨거운 연인처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하루는 도윤이 말했다. 혜은 씨, 우리 천천히라도 함께 해볼까요? 혜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천천히 하지만 같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자 자연스레 자녀들에게도 소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혜은은 아들과 딸에게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도윤을 소개했다. 엄마가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이름은 김도윤 씨야. 자녀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도윤의 진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고 안심했다. 엄마, 우리가 응원할게요.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도윤도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나누며 거리를 좁혔다. 자녀들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혜은과 도윤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혜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말순 역시 기뻐하며 말했다. 혜은아, 드디어 행복한 기운이 돌아오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함께하는 일상을 만들어갔다.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작은 여행을 떠났다. 혜은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안정을 동시에 느꼈다. 도윤은 어느 날 혜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혜은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하실래요? 혜은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내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여생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나눴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겠다고. 가족들도 그들을 지지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도윤 씨, 아니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엄마 웃는 모습 오래 보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가까운 친지와 자녀들만 모인 자리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번졌다. 혜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윤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혜은 씨,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네, 도윤 씨.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네요.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여행을 다니며 일상을 즐겼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서 다시 손을 잡고 걷는 순간 혜은은 속으로 웃었다. 인생은 늘 새로워. 나도 사랑도. 두 사람의 여생은 서로의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날의 상실과 외로움은 이제 추억 속 한 페이지로 남았고 혜은과 도윤은 매일을 사랑으로 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